오늘은 판사 이한영 10화 리뷰와 함께 11화 예고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1화 예고에서 가장 의미심장했던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호제의 주인이 될 거야. 이 말을 한 사람은 한영이 아니라 강신진입니다. 이 한 문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권력 구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드라마의 싸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0화는 한영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미라클 아시아 작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회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합법적인 투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층의 검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함정이었지요. 이 작전은 단순히 돈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통해 거액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작전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냅니다. 미라클 아시아를 미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 오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권력의 실체가 윤곽을 드러냅니다. 단순한 사법 비리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국가기관까지 얽힌 구조적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싸움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권력과의 전면전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강신진이라는 인물의 위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든 판을 쥐고 흔드는 최종 보스처럼 보였던 강신진. 하지만 수호제가 등장하는 순간 그의 불안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강신진이 수호제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신진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더 큰 권력 아래에서 움직이는 관리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수호제는 강신진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박강토를 중심으로 한 정재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국가 예산과 권력을 사유하는 공간입니다. 강신진은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강신진의 이 한마디는 야망이자 위기 선언입니다. 지금의 위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높은 자리,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강신진이 단순히 한영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수호제 내부의 권력 구도 자체를 뒤흔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영은 더 이상 이용만 당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카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강신진은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강신진은 지금 한영을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거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애매한 태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강신진의 입장에서 한영은 지금 너무도 특별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영은 이미 수호제의 문턱을 넘은 인물입니다. 강신진이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지요. 한영은 판사라는 신분으로 그리고 내부를 모르는 척하면서도 구조를 읽어내는 능력으로 그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한영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강신진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호제에서 그는 중심이 아닙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관리자이고 필요하다면 희생양으로 내쳐질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신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믿을 수 있는 부하가 아니라 밖과 안을 동시에 아는 사람입니다. 한영은 바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사법부의 논리를 알고 검찰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호제 내부의 비정상성을 정상처럼 행동하며 관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강신진은 한영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한영 역시 정의를 위해 선을 넘고 있고 강신진 역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이 판 안에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진은 한영을 시험합니다. USB를 건네고 열람 여부를 체크하고 미묘한 질문과 침묵으로 한영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는 신뢰의 표시가 아니라 제거 여부를 가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역설적으로 한영의 가치를 더 높여줍니다. 한영은 조급하지 않았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강신진의 시선에서 보면 한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그러나 쉽게 구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강신진의 수호제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말은 다시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자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강신진은 더 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처리하는 관리자 역할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을 뒤엎으려 하고 그 판을 뒤엎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인물이 바로 한영입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신진에게 한영은 필요하지만 한영에게 강신진은 언젠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입니다. 서로를 이용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경계하는 관계. 이 불안한 공조는 11화에서 본격적으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11화는 단순히 권력과 정의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판 위에 올라선 두 남자가 서로를 어떻게 제거하지 않고 혹은 언제 제거할지를 계산하는 이야기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라클 아시아를 다시 보면 이 작전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11화 예고에서 압수수색과 검찰 태스크포스의 움직임이 강조되지만 미라클 아시아의 목적은 애초에 끝까지 유지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누가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돈을 넣고 누가 불안해하며 누가 사건을 덮으려 움직이는지 그 반응 하나하나가 이 권력 구조의 실체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증인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사건의 방향을 왜곡하려는 압박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이 판은 한영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제 이 싸움이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나버렸다는 점입니다.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직 대통령, 사법부와 검찰의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 하나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영의 선택도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산하는 인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진아의 존재 역시 중요해집니다. 김진아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 구조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 그들의 감정이 김진아를 통해 한영에게 전달되고 있고 이 감정은 한영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다시 강신진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호제의 주인이 될 거야. 이 말은 선언이자 경고입니다. 강신진 역시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려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주인이 되려는 순간 수호제는 더 피비린내 나는 공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1화는 이 두 사람의 방향이 분명하게 갈라지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영은 판을 무너뜨리려 하고 강신진은 판의 꼭대기에 서려 합니다. 황남용은 무너졌지만 진짜 괴물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제를 둘러싼 이 싸움은 정의와 야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11화는 분명 말해줄 것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판을 진짜로 쥐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강신진은 살아남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고 한영은 이 판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공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누군가를 구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괴물이 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정말 판사 한영의 가장 위험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